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바람을 피우고 싶은 유부녀가 꼭 한 번은 만나고 싶어하는 남자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듣기만 해도 조금 자극적이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주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본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심리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랑을 기반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양한 이유로 그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애정 표현이 줄어들고 대화는 점점 의무적인 것들로만 이루어지기도 하죠. 예를 들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이들 학원비 냈어? 같은 일상적인 대화들만 남고 서로의 감정이나 속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자신이 채우지 못한 감정적 공백을 찾게 되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다. 이 말이 정말 맞아요.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보다 서로의 감정적,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외부에서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오늘 다룰 남성들입니다. 결혼한 여성이 마음속에서 불륜을 꿈꾸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결혼 생활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이 있기 때문이죠. 결혼 생활에서 불륜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순히 욕망이나 유혹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긴 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면에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요. 때로는 감정적 결핍, 때로는 외부 환경이 유부녀를 다른 남성에게 끌리게 만들기도 하죠. 이는 단순히 본능적이거나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까? 하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결혼한 여성들이 왜 외부의 남자에게 끌리는지 그리고 어떤 남성 유형이 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해요. 그리고 단순히 남성의 유형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심리적 이유와 사회적 압력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불륜이라는 문제는 개인의 욕망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소들, 예를 들어 감정적 소통의 부재, 일상에 대한 피로, 외부 환경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왜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거지? 라는 질문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답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단순히 결혼 생활이 불만족스러워서라기보다 더 깊은 심리적 이유들이 그 배경에 숨어 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복잡한 심리와 유부녀들이 특정 남성에게 끌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둘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 남성 유형들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행동, 사회적 지위, 그리고 금기된 관계에서 오는 긴장감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결혼한 여성들에게 어떤 매력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또한 이를 통해 결혼 관계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결혼한 여성이 끌리기 쉬운 남성의 유형과 그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감정적 결핍과 소통의 부족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결혼 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예전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애정 가득한 대화를 나누고 작은 일 하나에도 설렜던 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런 감정들이 일상 속에서 무뎌질 때가 많아요.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소통의 부족에서 옵니다. 초기 연애 때는 서로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세심하게 반응하고 신경을 쓰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대화가 점점 단순해지고 기능적인 대화로 변하곤 하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내일 일정이 뭐야? 처럼 일상적이고 의무적인 대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으려 하거나 서로의 생각을 깊이 공유하는 대화는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 결핍이 생깁니다. 감정적으로 소통하고 이해받고 공감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결혼 생활에서 그런 부분이 점점 부족해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어지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바람을 피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핍된 감정을 채우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욕구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가령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여성이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감정적인 교류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 남편은 바쁜 일상에 지쳐 있고 퇴근 후엔 주로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죠. 이 여성은 점점 외로움을 느끼지만 남편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이 괜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게 그냥 결혼 생활의 일부일까?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달래기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나 친구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자가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처음엔 그냥 가벼운 대화였을지 몰라도 그 남자가 그녀의 감정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이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은 감정적 결핍을 채워주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공감과 소통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감정을 상대방에게서 느끼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점점 깊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처럼 감정적 소통의 부족은 단순히 대화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결혼한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과정이 의도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즉 그 여성은 처음부터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감정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찾고 싶었던 것뿐이죠. 이는 곧 감정적 결핍에서 오는 심리적 반응인 거예요. 감정적 결핍은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해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어 하죠. 특히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감정적 교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에 이 결핍을 외부에서 채우려는 욕구가 생기기 쉽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유부녀들은 종종 자신에게 공감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남성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결론에서 더 깊이 다루겠지만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소통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작은 대화라도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결혼 생활에서의 감정적 결핍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금기된 매력의 남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리적이고 복잡한 문제인데요. 사람들은 종종 금지된 것에 끌리는 심리가 있죠. 누구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일수록 더 큰 유혹을 느낄 때가 많아요. 흔히 말하는 금단의 열매가 더 달다 는 말이 딱 맞는 경우입니다. 결혼한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지만 때때로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금기된 관계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상대방이 특별히 매력적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금지된 관계라는 사실 자체가 주는 스릴과 긴장감이 더 큰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셨을지 몰라요. 가까운 사람, 예를 들면 남편의 친구나 직장 상사, 혹은 자주 마주치는 주변 사람 중에서 일종의 금기된 인물에게 끌리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단순한 호감만이 아니라 그 관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심리는 심리학적으로도 금지된 것을 탐하는 욕구로 설명됩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도덕적, 사회적 규범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 더 큰 스릴을 느끼곤 해요. 남편의 친구나 직장 상사와 같은 인물과의 관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 관계 자체를 더 흥미롭게 만들죠. 이때 느껴지는 긴장감과 도덕적 갈등은 오히려 그 유혹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한 예로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친구에게 끌리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관계는 분명히 금지된 것이고 그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과 마주칠 때마다 은근한 긴장감이 감돌고 눈빛 교환이나 사소한 대화에서조차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긴장감이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금기된 관계가 단순한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그냥 마음속에서만 스쳐 지나가던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금기된 관계는 그 자체로 위험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깊이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도덕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 더 큰 비밀스러움과 스릴을 느끼게 되죠. 이런 관계는 일종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관계에 대한 죄책감과 도덕적 갈등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관계에서 느껴지는 금기된 매력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런 관계는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감정의 파도가 몰아칩니다. 이 부분에서 유부녀가 금기된 남자에게 끌리게 되는 이유는 그 남자가 특별히 더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주는 스릴과 긴장감 때문입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관계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그로 인해 마음속에서 깊은 유혹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금기된 매력의 남자는 특히 근처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 남편의 친구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죠. 이러한 관계들은 일상 속에서 자주 마주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 더욱 강해지기 쉬워요. 금기된 관계라는 심리적 금선을 넘으려는 욕구는 그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부녀들이 이런 금기된 남자에게 끌리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금지된 것을 향한 스릴과 긴장감입니다.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고 평범할수록 새로운 자극을 찾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금기된 관계에서 느껴지는 그 짜릿한 스릴이 이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계는 결국 자신과 타인에게 상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금지된 관계에서 오는 스릴은 잠시일 뿐 그 끝에는 도덕적 갈등과 책임감이 무겁게 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미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결혼 관계에서 느끼는 불만족을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풀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소통과 신뢰가 다시 한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직관적인 주제, 바로 외모나 매력이 돋보이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이 부분은 누구나 한 번쯤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외모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죠. 외모는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이는 남녀 모두 마찬가지지만 결혼한 여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외모적으로 자신을 잘 가꾸고 매력적인 남자에게 자연스럽게 끌릴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잘생긴 얼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력이라는 건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감 있는 태도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모나 매력이 돋보이는 남자는 그저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결혼한 여성이 이런 매력적인 남자에게 끌리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결혼 생활의 반복된 일상에서 느껴지는 피로감 때문이죠.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의 외모나 매력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무뎌지게 됩니다. 특히 일상 속에서 매일 같은 사람과 함께하다 보면 처음에 느꼈던 설렘이나 흥미는 점차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새로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신선함이 큰 자극이 될 수 있죠. 한 예로 직장에서 만난 매력적인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깔끔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특별히 잘생기지 않았더라도 그의 자신감 있는 행동과 세련된 스타일은 그 사람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죠. 이 남성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설렘을 느끼기 시작해요. 남편과는 일상적인 대화만 이어가던 상황에서 이 남성과의 짧은 대화조차 그녀에게 새로운 감정적 자극을 줍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결혼 생활 속에서 무뎌진 감각을 깨워주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작은 매력조차도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특히나 그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옷차림이나 외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하죠. 이런 자신감과 세련됨은 남성의 매력을 몇 배로 증폭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감이란 단순한 외모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는 점이에요. 외모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자신을 잘 가꾸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이죠. 상대방을 대할 때 스스로를 당당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결혼한 여성도 이런 자신감과 세련된 스타일에 끌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런 매력적인 남성들은 종종 자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노력 자체에서 오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가 매력으로 발산되죠. 상대방의 외모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가꾸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반면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남편이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결혼 전에는 옷차림도 신경 쓰고 운동도 자주 하던 남편이 이제는 일에 치이고 집에서는 늘 편안한 옷차림으로만 지내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만난 세련된 남성은 그 대비 효과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성들이 외모나 매력이 돋보이는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자극과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신선함과 감정적 자극을 그 남자에게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런 매력에 끌린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끌림에서 끝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끌림이 점점 깊어져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이해하고 결혼 관계에서 느끼는 불만족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에요. 만약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런 신선함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외부의 매력적인 남성에게 끌리는 마음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외모나 매력이 돋보이는 남성은 결혼한 여성에게 일종의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자극은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고 결국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에서의 감정적 소통과 교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사회적 성공을 이룬 남자입니다. 이 부분도 결혼한 여성들이 종종 매력을 느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결혼한 여성들 역시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성에게서 안정감과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사회적 성공이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를 갖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남성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얼마나 인정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남성, 자신의 일을 매우 능숙하게 처리하는 사람, 또는 그가 속한 사회적 그룹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남성들은 자신이 이룬 성취와 능력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력을 발산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안정감입니다. 결혼한 여성들은 이미 가정과 남편, 자녀를 돌보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충분히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 그 결핍이 외부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성에게 끌리는 심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런 남성에게서는 보호받는 느낌이나 안정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결혼한 여성이 직장 상사나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가 일하는 방식이나 그가 누리는 사회적 지위에 감탄하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위치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본 결혼한 여성은 자연스럽게 저 사람과 함께라면 안정적이고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결혼 생활에서의 비교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남편이 자신의 커리어나 직업에서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다면 사회적 성공을 이룬 남성을 보며 그 남편과 비교하게 될 수 있죠. 왜 내 남편은 저렇게 능력 있고 안정적이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곧 자신이 이상적으로 그리는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회적 성공을 이룬 남성의 매력은 단순히 그의 경제력이나 지위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사회적 성공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당당하고 주도적인 태도를 보이죠. 이런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여성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 자신감은 여성들에게 안전함과 보호받는 느낌을 주고 더 나아가 그 남성과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에요. 사회적 성공을 이룬 남성은 보통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존중을 받습니다. 이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여성은 자신도 함께 그 존중의 대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마치 자신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된 듯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이런 감정은 그녀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남성과의 관계에서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 관계가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성에게서 오는 안정감과 매력은 일시적일 수 있고 그 남성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예를 들어 그 남성은 이미 결혼을 했거나 다른 여성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죠. 사회적 성공을 이루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남자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결혼한 여성이 사회적 성공을 이룬 남자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가 주는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이지만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상처와 갈등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 빠지기 전에 나는 지금 내 결혼 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워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결론적으로 사회적 성공을 이룬 남자는 결혼한 여성들에게 안정감과 보호받는 느낌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큰 매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이 잠시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관계에서 오는 잠재적 위험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주제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유혹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바로 금지된 사랑에 대한 심리적 유혹입니다. 이 부분은 결혼한 여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금지된 것에 더 끌리게 되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흔히들 말하죠. 금단의 열매가 더 달다. 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된 것일수록 사람들은 거기에 더 큰 흥미를 느끼고 그 유혹에 쉽게 빠져들곤 합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본능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인간의 심리적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금지된 관계에 더 큰 긴장감과 매력을 느끼게 되죠. 이 긴장감이 곧 사랑이나 관계에서 강렬한 감정으로 발전할 때도 많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유혹은 결혼 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안정된 관계를 추구하지만 그 안정감이 때로는 일상의 지루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결혼 생활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처음의 설렘과는 달리 감정적인 자극이 점점 약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금지된 관계에서 오는 짜릿한 스릴과 긴장감은 결혼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감정적 자극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결혼한 여성이 직장 상사나 남편의 친구 같은 금기된 상대와의 관계에서 묘한 끌림을 느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관계는 분명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 스스로도 그 감정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관계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비밀스러움은 그녀를 더욱 그 사람에게 끌리게 만들 수 있어요. 남편과의 안정된 일상 속에서는 느낄 수 없는 위험한 감정이 금지된 사랑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금지된 사랑에서 느껴지는 이 긴장감과 스릴이 사실상 그 자체로 큰 유혹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위험성 때문에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죠. 결국 금지된 사랑은 이성보다는 감정과 본능이 앞서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상대방이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심리적 요소는 비밀스러움이에요. 금지된 사랑은 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밀 자체가 감정의 강도를 더 높여줍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오가지만 금지된 사랑은 그와 정반대로 아무도 몰라야만 하죠. 이런 비밀스러움이 관계를 더욱 자극적이고 흥미롭게 만들어요. 오직 그들 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라는 사실이 유대감을 강화시켜 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금지된 사랑에는 항상 갈등이 따릅니다. 그 관계가 주는 스릴과 긴장감이 아무리 강렬해도 그 이면에는 도덕적 부담감과 죄책감이 끊임없이 존재하게 돼요. 이로 인해 금지된 사랑은 더 복잡하고 위험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서 이런 관계에 빠지게 되면 감정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결국 자신의 결혼 생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금지된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금지된 것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와 일상에서 느끼지 못한 자극을 찾으려는 심리입니다. 결혼 생활이 아무리 안정적이고 평화롭다 해도 인간은 때로는 그 안정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을 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극이 금지된 사랑의 형태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금지된 사랑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 내에서의 자극과 감정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오래될수록 서로에 대한 설렘이나 신선함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를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서로의 감정에 더 귀 기울이고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주며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여성들이 금지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그 관계가 주는 비밀스러움과 스릴, 그리고 도덕적 긴장감에서 오는 감정적 자극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깊어질수록 자신에게 더 큰 부담감과 갈등을 남기게 되죠. 결국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에서의 감정적 소통과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외부 환경과 사회적 압박입니다. 사실 결혼한 여성들이 외부의 남성에게 끌리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 자체의 매력이나 감정적인 결핍뿐만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이런 유혹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죠.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이 평생의 약속이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개인의 행복과 자기 만족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결혼 생활의 문제나 불만족을 참고 견디기보다는 개인의 욕구에 충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또한 미디어나 주변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TV 드라마나 영화, 심지어 SNS에서까지 불륜이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다뤄지죠.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상황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혼 생활에서 불만족을 느낄 때 이런 외부의 이야기가 더 크게 다가오게 돼요.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그중 한 친구가 연애 중이거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은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그 친구는 이런 관계에서 오는 설렘과 즐거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나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결혼 생활에서 느끼던 작은 불만조차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한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도 중요한 외부 환경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업무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은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자주 만나는 남성 동료가 있으면
업무 시간 외에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동료였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에게 끌리는 감정을 느끼기 쉬워지죠. 직장에서의 사회적 압박과 바쁜 일정 속에서 집과 일터 사이에서 감정적인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직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감정적 의지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준이에요.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회적인 시선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그냥 참아야지, 그게 결혼이야 라는 답을 듣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넌 너의 행복을 찾아야 해 라며 이혼이나 외도까지도 용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해요. 결국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결혼 생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자신의 선택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외부 환경은 개인의 결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결혼 관계가 흔들리고 있을 때 이런 외부 환경은 더 큰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죠. 결혼한 여성들이 외부 남성에게 끌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변의 영향입니다. 그들이 직장에서 혹은 친구나 가족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와 상황을 접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불만은 외부의 새로운 자극을 찾으려는 심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변화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죠. 이러한 변화는 결혼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도전하고 결혼 외적인 관계도 새로운 가능성으로 여겨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결혼 생활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외도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압박과 함께 결혼 관계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외부 환경과 사회적 압박은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감정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여성들이 외부의 남성에게 끌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압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만을 외부에서 찾는 대신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부부 간의 소통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외부 환경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결혼한 여성이 외부 남성에게 끌리게 되는 다양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정적 결핍에서 시작해 매력적인 남성 유형들, 금지된 사랑에 대한 유혹, 그리고 사회적 압박까지. 이 모든 요소들은 결혼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만족을 자극하고 외부에서 그 해답을 찾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유혹이 결혼 생활을 흔들 수는 있어도 그것이 결혼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불만족을 느끼고 때로는 외부의 누군가에게 끌리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곧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면 가정 내에서의 소중한 관계와 신뢰는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느낀 매력이나 자극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부부간의 신뢰와 함께 쌓아온 감정적 교류는 장기적으로 우리 삶에 더 깊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결혼 생활에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부부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많은 문제들은 사실상 감정적 소통의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죠.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자극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혼 관계에서의 신뢰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신뢰는 단순히 상대방이 외도를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아니라 서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을 의미하죠. 이 신뢰가 깊어지면 외부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관계가 안정적이고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확고할수록 다른 사람에게서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지속적인 감정적 교류와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부부간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거예요.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대화,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혼 생활은 어떤 유혹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외부의 유혹을 통제할 수 없지만 내부에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이야기한 다양한 상황을 통해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그 유혹을 극복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